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탁교훈 뉴스 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공식 뉴스들이 나왔을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이 EOIR 위성 탑재체 개발과 관련한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레이크가 솔루스 첨단 소재 주식 24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주식 1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네, 대표님, 솔루스 첨단 소재 공시가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북미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2,400억 정도의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주주인 이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참가했다, 최종적으로 참가해서 그걸 확정한 공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유상증자는 이제 시장에서 일단 딱 들으면 이제 그 이미지가 안 좋죠. 왜냐하면 갖고 있던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에 참가하느냐 참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참가하더라도 이제 희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금을 모아서 새로 공장을 증설을 해서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갖고 시장에서 판매한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상증자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무엇이냐면 갖고 있던 기업이 빚을 갚을 때, 그러니까 너무 채무 부담이 높아가지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끌어들인 자금을 갖고 그 빚을 갚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갖고 공장을 증설해서 증설을 통해서 나온 그 제품을 갖고 이제 판매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과거에는 두산 솔루스였는데요. 두산 솔루스였는데 두산그룹이 이제 채무 조정, 구조 조정을 하면서 많은 알짜 기업을 이제 매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두산 솔루스를 갖다가 스카이레이크 PEF인데 그 진대재 전 장관이 이끈 PEF에다가 2020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두산그룹 스카이레이크를 변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솔루스 첨단 소재의 여러 업황에 따라서 이제 주가 부침이 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헝가리 공장, 그다음에 그 미국 공장에도 증설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헝가리 공장은 아직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설은 이런 이제 주가의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은 주가에는 도움이 되고 시장에서 환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제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서 1년 반, 2년 정도 하다가 사실은 뭐 집을 이사를 할 때도 간단하게 이사하는 경우도 한 달, 뭐 보름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공장을 1,000억, 2,000억짜리를 짓다 보면은 처음에 예정됐던 1년 반에서 늦어지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기 공시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합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다, 그러면 다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헝가리 공장이 아직은 정상 궤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자금은 투입은 했지만 투입한 자금이 실제로 솔루스 첨단 소재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지지부진한 것이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북미 공장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공장을 증설해서 증설한 제품을 갖고 이게 과잉 생산인지 아니면 증설한 제품이 시장에서 팔려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것인지라고 본다면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스카이레이크인 대주주 입장에서도 여기에 이제 큰 금액을 넣어서 증설에 참가한 것이고요. 그 참고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끄는 이제 진대재 전 장관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이제 원래 사장이었죠, 대표였다가 정통부 장관도 했다가 그 다음에 뜻이 있어 PEF 이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를 창립을 한 다음에 여러 곳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한 모든 것에 대표를 맡는 것은 아니고 솔루스 첨단 소재 대표로 등재를 했습니다. 등재를 했고 이번에 유상증자에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유상증자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전체적으로 무슨 맥락이냐면 진대재 대표가 솔루스 첨단 소재에 많은 애정과 그 시간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반드시 증설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을 정상 궤도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식 뉴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현대중공업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블록딜로 이제 그
현대주 계열사의 주식을 블록딜로 할인해서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 매각한 금액을 주체가 매수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항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주주가 이제 블록딜로 매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그 오너 일가가 세금 때문에 이제 블록딜을 하기도 했죠. 근데 비일비재한데 다만 현대중공업의 이번 블록딜이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시 17일 날 이제 블록딜을 하는데 거래 금액이 기준이 종가를 보면 종가보다도 블록딜 금액이 7% 할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 할인까지는 그냥 용납이 되는데 7% 할인이면 2% 차이라고 이제 그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물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 차이를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대우조선 해양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선 3사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카타르의 2020년에 이제 큰 한 100척 정도에 대한 LNG선을 우리나라 빅3가 많이 이렇게 LNG선을 발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2배 이상 올랐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올랐으면은 카타르한테 고객사한테 이렇게 원가가 올랐으니 이걸로 보상을 해다오 이런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계약서에. 그러면 그걸 뭐든지 그걸 갖다가 이 발주한 조선 3사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손실로 입히는 것이죠. 거기에 카타르가 최근에 2년이 지나면서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친환경 설비를 갖다가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환경 설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돈을 내라. 이러면 되는데 친환경 설비를 요구할지언정 조선 3사가 그걸 갖다가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면 그러면 척당 600억 정도의 손실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2010년 LNG선을 발주한 것이 지금 와서 보면은 오히려 악재가 됐다.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대주주가 이제 7% 할인된 금액으로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아주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그나마 좀 상승해서 2% 할인 2% 마이너스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중공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상황을 잘 고려해서 블록딜을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블록딜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전략과 투자 포인트들 알려주셨고요.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